자, 허난설원의 규원가입니다. 규원가인데 제목부터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요건 여류가사에 해당이 돼요. 자, 허난설원 여성 작가고요. 여성 작가 또는 여류 작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성 작가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느냐? 부녀자의 한을 노래한 거죠. 예, 시집살이 아니면 남편과의 애정관계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원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규라고 하는 거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규는 여성들이 지내는 거처예요. 네, 여성의 거처, 여성이 지내는 방이죠. 요즘 치면 안방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원, 요거는 좀 세맞춰야 되고요. 여기 중심 정서가 나타나는 거죠. 원은 원망하는 건데 누구를 원망하느냐? 남편을 원망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 백마금편으로 어디에 머무는고 해서 옷을 화려하게 입고 밤마다 요즘으로 치면 막 술집 같은 데를 다니는 겁니다. 여성들이 있는 술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했어. 근데 내 남편이 나를 돌보지 않고 매일 밤마다 막 으깨번쩍 막 옷을 차려입고 그 다음에 막 요즘으로 치면 뭐 룸사롱 같은 데 가는 거죠. 뭐 버닝썬 같은 데 가는 거지. 내 남편 너무 멋있어 이럴 거예요?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때려 죽이고 싶죠. 그래서 님에 대한 원망이다. 여기에 지배적 정서예요. 근데 당연히 인간으로서 그렇게 남편이 행동을 하면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여성에게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허난설을 좀 안 좋게 봤죠. 자, 그리고 이거 가사입니다. 여류가사에 해당이 돼요. 바로 본문으로 좀 들어가죠. 엊그제 젊었더니, 자,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 다 늙거니, 아이고, 벌써다. 어찌 벌써 다 늙었는가라고 해서 바로 모습 보이죠? 자, 엊그제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과거죠. 과거의 어떤 모습입니까? 젊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과거의 젊음. 그 다음에 하마 어이다 늙거니에서 다 늙거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죠. 네, 현재는 늙었다, 늙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과거는 긍정적으로, 여기는 지금 부정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여기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조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맡아 살펴해 볼까요? 둘이. 자, 첫 번째 행에서 보면, 첫 번째 일행이에요. 이게 시간의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대조. 그렇죠? 네, 시간적인 대조, 과거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현재 아름다움, 현재 늙음, 요것이 대조되고 있죠. 이것은 저 뒤에 가면 3528, 그죠? 네. 천연여지, 자, 이열거, 자, 3528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엊그제 젊었더니 해서 요 젊었더니라고 하는 것은 저 뒤에 보면, 3528이라고 봐야 되겠죠. 35, 15, 28에 16, 허난설원이 15살, 16살쯤에, 시집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 본문에 있어요. 그 다음에 3528인데 젊었더니인데 요거 천연여질 여기에 관련된 거 뒤에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천연여질 설빈화안 요것과 관련이 돼요. 네, 설빈화안과 관련이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 늙었다. 저 뒤에 있는 거죠. 저 뒤에 있는 본문에서 좀 찾아 써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면목가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늙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는 면목가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본문에 있어요. 면목. 내 얼굴과 생김새 전체가 가증스러운 거예요.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이 이렇게 가증스럽게 생겼니? 이런 버전인 거예요. 본인도 느낍니까? 나는 느껴요. 내 모습이 왜 이렇게 가증스럽지? 가끔 느껴요. 막 머리 붕 뜨고 막 그럴 때 좀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행으로 갑니다. 소년행답 일러도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해서 소년행락이라고 하는 단어들만 잘 체크하면 돼요. 요 두 번째 행은요. 여기가 일행입니다. 첫 번째 두 컷이 일행, 여기가 이행. 자, 소년행락이라고는 어린 시절 즐겁게 지냈던 일인데 이것은 뭐를 암시할까? 어릴 적에 즐겁게 지냈던 것은 시집 오기 전일 수도 있고요. 네, 시집 오기 전에서 굳이 요거를 해석하자면 첫 번째는 유년 시절이라고 보는 거죠. 유년 시절일 수도 있고 15, 16살 시집에 왔으니까 아마 저 나이까지 포함하면 남편과 다정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물론 자식들이 일찍 죽어서 곡자라고 하는 슬픈 시를 쓰게 돼요. 무정한 남편이었고요. 자식들 거들떠보지도 않고 기저귀감도 안 끊어주고 막 그랬을 거죠. 그래서 그런 남편과 그래도 한때 다정한 때는 있지 않았을까? 처음 시집 왔을 때는 Oh my baby, you are beautiful 하면서 같은 이불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갑시다. 늙어야 서른 말씀. 자, 늙어서 서러운 말씀을 하자니 목이 맨다. 해서 늙어야 라고 하는 것은 아까 미리 얘기했죠. 지금 현재 처지가 어떻습니까? 서러운 말씀이에요. 네, 서러운 말씀 별표 치고 이것이 본사의 내용과 성격을 암시하는 거죠. 바로 서러운 이야기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이라든가 성격을 암시하는 건데 바로 뭡니까? 서럽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성의 한이겠죠. 그래서 여성의 한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걸 이별의 정한계열 작품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목이 꽉 메어요. 아, 목이 메는구나. 자, 됐나요? 다음. 정리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 합시다.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행을 좀 내릴게요. 정리됐나요? 자, 부생모욕 신고하야라고 하는 부분이 좀 보이죠? 네, 여기로 좀 갑시다. 그래서 부생모욕 신고하야 하는 부분으로 좀 갈까요? 네, 부생모욕 신고하야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님이 나를 기르신 거예요. 내 뱃속부터 나를 기르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교적인 효 사상도 좀 느껴진 것 같아요. 네, 효녀의 기질도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신고 고생도 하셨고 마음 고생도 하셨겠죠. 부모님께서 나를 고생하면서 길러주셨는데 그죠? 예, 그 뜻이에요. 그래서, 네, 부모님이죠. 네, 부생모육이라고 하는 것, 예, 단어 뜻은 알아줍니다. 아버지가 낳으시고요. 어머니가 기르신 거예요. 신고. 고통스럽게 키우셨어요. 고생하여, 네, 이내 몸을 길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거의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 허난설원의 남동생이 누굽니까? 허균입니다. 역적이 돼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죠. 근데 어렸을 때는 아마 그 정도는 아니고 아마 허난설원을 금이야 오기야 아마 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신고하는 것은 각별한 애정을 갖고 키워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생모육 바로 뭡니까? 네, 유교적 가정관이라고 해야 돼요. 유교적 가족주의 사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요거를 달리 얘기하면 네, 효사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공우배필은 못 빨아도 해서 공우배필부터 단어들 좀 체크합시다. 그래서 공우배필 체크해 볼까요? 자, 공우배필은 못 빨아도. 자, 공우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입니다. 공우배필, 요것이, 네, 화자의 소망이었죠. 화자의 소망 첫 번째였고요. 화자의 소망 두 번째는 네, 군자호구를 원했어요. 요즘에 호구하면 막 바보처럼 당하는 사람을 얘기할 텐데, 그죠? 네. 그래서, 화제의 소망. 첫 번째, 요 공우배필이, 이상적이죠. 네. 이상적인 소망의 대상이 바로 공우배필이었고, 그 다음에 군자호구는 2번으로 갑시다. 군자호구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착한 사람의 군자, 예, 좋은 배필이죠.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밑으로 할까요? 해서 여기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해서 네, 화자의 네, 소망이자 그 대상이죠. 이거는 현실적인 소망이었어요. 군자하고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착하고 선량한 남편을 만나서 그 아내가 되는 것이 아내가 되기를 원했더니 이렇게 원했던 거니까 이건 뭐니? 소망은 현실의 반대예요. 자, 항상 기억하자. 뭐라고? 네, 소망을 드러내면 소망은 현실의 반대라는 것을 안타깝지만 눈이 습습해지지만은 요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이후에 전개되는 시적 화자의 삶은 군자 호구의 아내가 됐을까? 공우배필의 아내가 됐을까? 노라는 얘기지. 높은 벼슬아치 아내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뭐야? 파랗고 양아치를 만난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삼생의 원업이요. 자, 3번의 삶에 걸쳐서 원한의 업이 쌓인 거래요. 아이고, 이거죠. 삼생의 원업이 일단 불교적인 건데, 자, 삼생의 원업. 자, 요거 위로 좀 뽑아서 할게요. 요거 불교적 인연관인데, 예, 첫 번째는 내 불교적 인연관. 그 당시에 여성들은 불교를 좀 믿었구나. 근데 이 원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의 업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망의 업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자의 현실이에요. 네, 화자의 현재를 암시하는 표현이지요. 원망이에요. 원망의 정서가 슬슬슬슬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월하의 연분이라고 했습니다. 월하노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월하노인인데 요거는 단어축 좀 설명합시다. 자, 요거 월하노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기 불교적인 걸 언급했는데 월하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도교적인 겁니다. 예, 도교적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요렇게 월하노인이 나온 도교적 사상에서 이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결혼의 신입니다. 그죠? 네. 큐피드의 화살을 쏘는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혼인과 자식에 관련된, 네, 관련신이라고 할까요? 관련된 신이다라고 체크하면 돼요. 배경 지식을 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월하의 연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월하의 연분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인연이다라는 거겠죠? 네, 부부의 인연이라는 뜻도 되지만, 결혼하다라는 의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에 딴 뜻이에요. 월하의 연분으로 이 삼생의 원수 같은 남편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장안유업 경박자 드디어 남편 나옵니다. 장안유업 경박자. 요 경박자까지 네, 세모 쭉 쳐서 자, 호탕한 풍류객이면서 경박한 사람이에요. 장안유업 어떻습니까? 요거 비할 의도는 없어요. 네. 야, 나는 말이야, 이 동네를 지키는 어리. 그리고 밤마다 술 마셔야 돼. 이런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장안유업 경박자, 요거는 남편의 특징이죠. 남편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특징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장안유협, 협객이래. 야, 나는 협객이야. 깡패란 얘기지, 요즘으로 치면. 깡패 새끼인데, 초싹거리는 깡패 있잖아요. 제 새끼. 야, 나 등 가진 거 있냐? 이런 버전. 존경스럽나요? 아유, 본인의 남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유, 고개를 절레절레 젓네. 아유, 왜 좋잖아. 그래도 남자잖아. 그죠? 아닌가요? 그렇죠. 재수없죠, 사실은. 그래서 남편의 특징과 성격인데, 여기죠. 호탕한 풍류적인데, 예, 요거 좀 경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가볍고, 뭡니까? 뭐라고 쓰기가 없네. 네, 성격과 특징만 써놓읍시다. 아무튼, 놀기 좋아하는 양아치예요. 이런 재수없죠? 어떻게 이런 놈을 만났을까요? 그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네. 월의 연분으로 꿈같이 만나 있대요. 그래서 여기 굳이 좀 한번 좀 해주면 꿈같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원하지 않는 결혼을 암시하는 겁니다. 하이,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그냥 시집을 갔죠. 그런데 딱 신방에서 딱 보니까 이 새끼 봐라 이거죠. 왜 이렇게 촐싹대? 내 앞날 구름이 먹구름이 잔뜩 끼는 거죠. 자, 굉장히 슬픈 노래이기는 한데 네, 지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다음 갑시다. 자, 당시에 용심하게요. 당시에 용심하기. 과거입니다. 요 당시라고 하는 건 결혼했을 당시에서 요거 과거 시집 왔을 때 과거에 용심, 마음 쓰는 거죠. 과거에 마음 쓰기. 여기 뜻은 있는데 다시 합니다. 마음 쓰기가 자, 살얼음을 디디는 듯 했습니다. 살얼음을 디디는 듯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요? 굉장히 네, 긴장감이 높죠. 긴장도 높게 했고 네, 불안했었다라는 내용이죠. 긴장과 불안이 높았어요. 그죠? 남편 요즘으로 치면 뭐 가스라이팅 하는 남편 또는 폭력적인 남편 이렇게 됐겠죠. 이거 진짜 저 남편 그냥 바로 현장에서 봤으면 제가 혼내주고 싶은데 좀 열이 받죠. 우리 동동의 12월령에서도 나쁜 새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있네요. 자, 계속해서 네. 3528 겨우지나에서 3528이죠. 네, 소년행락에서 얘기했어요. 해서 3528, 네, 3515, 28에 16 해서 15, 16살이죠. 그래서 15, 16살에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3528 여기는 계속해서 과거인데 요거는 결혼했을 당시죠. 네, 결혼 당시에 과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긴요. 좀 구분해서 이거 결혼하기 전에 전후죠. 그래서 3528 겨우지나 네, 천연여질이죠. 자, 천연여질은 과거의 화자의 아름다움입니다. 과거의 화자가 어떻다? 아름다웠어요. 그죠? 타고난 교훈 모습이 절로 나타나니 이 얼굴이라고 했어요. 자,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송민곡에도 있죠. 전체적인 형체입니다. 전체적인 형체. 그래서 우리 그 형태인데 우리 신체적으로 하자면 요거는 바디의 개념이에요. 페이스가 아니라 바디의 개념입니다. 이 얼굴, 이 태도로 다시 한번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기약하였더니 에서 15, 16살에 했군요. 아마 15살, 16살 넘어가는 그 시기에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결혼을 했던 얘기죠. 100년 기약 결혼을 했어요. 딴딴따단 결혼했습니다. 하였더니 그때는 남편이 좋아했겠죠. 아름다워, so beautiful, 벨라 뭐 이런 식으로 꼬셨을 거예요. 부인이라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연광이 후루라고 잖아요. 네, 세월이 훅 지나가고 조물주가 질투하셔서 그래서 연광이 후루리라고 하는 건데 자,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연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단어 뜻을 좀 체크해 보면, 자, 연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광자죠. 그래서 요거는, 빛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시간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 지나가는 것을 시간의 흐름으로 표시했다. 시간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간접 제시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조물주의 탓으로 불리고 있네요. 조물이 다시하야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운명론적 사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잘못한 건데 조물주가 시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운명론적 사고라고 봐야 되겠죠. 부녀자들이 내 팔자가 이렇게 기박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렇게 빛을 통해서 빛의 흐름이에요. 빛이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와, 젊은 시절, 아름다운 시절이 짧았다는 의미도 되겠죠. 다음 넘어가서 이제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갔다.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푹 지나듯. 이거 수능에서도 나왔던 거죠. 그래서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봄바람, 가을, 자, 배울이 푹 지나듯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봄바람, 가을물이 배틀에 오래 푹 지나가듯 요런 거죠. 요거는 바로 무슨 뜻이다? 시간의 흐름이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빠른 거죠. 빠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젊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시간의 흐름이 빨랐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 1번으로 해서 좀 확장해서 볼게요. 아름답고, 남편과 다정했던, 시간이 짧았다는 얘기죠. 시간이 짧음을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아주 잠시 동안만 달아올랐고 그 이후에는 남편이 나를 안 쳐다봐요. 자, 그래서 당연히 여성적인 시적 화자는 남편 하나만 믿고 있는데 원망과 불안과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빈화한 눈과 같은 그죠? 눈과 같은 얼굴, 또 꽃과 같은 얼굴이죠. 그래서 설빈화한 눈과 같이 하얀 얼굴이에요. 눈과 같이 하얗거나 또는 꽃과 같이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고요. 우리 앞에서도 한번 했어요. 앞에서도 했었다. 뭘로 했었다? 자, 엊그제 저었더니 하마 어이다 늙거니 부분이 다시 반복된 것 같죠? 그 다음에 면목가증이 있나요? 자, 면목가증, 요거는 어디다? 현재죠. 아주 면목, 얼굴이나 이목구비가 가증스럽다. 증오스러울 정도로, 미울 정도로, 보기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현재 모습이죠.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기 싫은 얼굴, 보기 싫은 얼굴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기 싫음 이렇게 할까요? 내 얼굴이 그죠? 내 얼굴이 과거에는 아름다웠어요. 요거를 세모 말고 동그라미로 해볼까요? 좀 구분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아름다운데 현재는 보기 싫어. 요 두 개가 서로 어떻습니까? 현재와 과거가 서로 대조되고 있죠. 현재와 과거의 대조. 첫 번째 행에서도 있었고 여기에서도 직접적으로 드러나죠. 현재와 과거의 대조. 자, 내 얼굴, 내 복원이, 자, 얼굴 다시 한번, 전체적인 형태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얘기하는 안면부 위쪽, 페이스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얼굴이고, 내 얼굴을, 내 전체적인 모습을 내가 다 보니까, 어느 님이 날 괸소냐? 어느 님이 날 괸소냐? 자, 요거 다이아몬드 쳐볼까요? 설의법이죠. 설의법. 여기서 괸다라고 하는 거죠. 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다. 그래서 어느 님이 나를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해서 요 설의법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는 거니? 남편이 화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화자를 사랑 안 함. 인간 취급을 안 했다는 얘기겠죠. 자식이 태어나는데 기저귀감도 안 끊어주는 남편이니까. 그렇다고 진짜 기저귀감 끊어준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고 이런 의사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태어나면 좀 기뻐도 해주고. 그 다음, 네, 스스로, 참계하니에서 스스로 참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탄이라고 얘기해 스스로를 탄식하는 거죠. 네, 자탄. 플러스 뭡니까? 체념적인 태도예요. 아이고. OTL이죠. 옛날로 치면. 더 심하면 OTTL. 두 손을 짚고 절망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거 안 쓰나? 자, 다음. 누구를 원망하리라고 하는 건데,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리 하는 부분에서, 자, 원망이 여기에서 직접적인 정서예요. 그래서 여기 또 서리법이 있네요. 그래서, 네, 서리법을 통해서 이 표현법을 주면, 누구를 원망하리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표면적인 의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원망할 수 없음. 그래서 이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수원수구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원망하면 누구를 탓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면적인 의미는 좀 다르죠. 이면적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 이 작품의 결사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아마도 님의 지위로 살똥말똥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님 탓으로 내가 살똥말똥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면적인 의미는 님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간접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몰라, 미워. 이 정도가 아니죠. 아, 이 새끼 만나기만 족쳐버리고 싶어. 뭐 이런 정도의 원망이에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원망이 이 정도네요. 네, 여성적이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즉, 내가 허나설원이었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이 새끼 쏴돌아다니네. 딴 여자 만나네. 원망 안 할게. 죽어! 하고 아마 필 거예요. 네, 참. 아이, 참.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넘어가서 원망하지 않는다. 뭐 서사본사 결사 굳이 나눠서 할 필요 없고요. 시험 볼 때 그거 일일이 나눠서 하진 않고 문제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그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원망할 수 없는 시적 화제의 처지, 굉장히 답답하겠죠. 네,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 불쌍한 우리 헌한설원 누님. 마누라 늙으니 별 볼 일 없다. 아, 이런 게 또 다른 작품에도 하나 나타나죠. 우리 봉산탈춤 7과장, 미열춤과장. 조강지처가 늙으니까 덜머리 집이라고 하는 16살짜리 신부를 맞아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런. 그죠? 옛날 어른들 좀 그랬어요. 자, 봅시다. 335 야유원의 세 사람 나다 말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야유원이라고 하는 요거를 좀 세무쳐야 됩니다. 야유원은 요즘으로 치면 룸사롱 정도, 아주 퇴폐적인 술집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야유원, 좀 쉬운 버전으로 하면 남편이 어떻습니까? 뭐 기생집 또는 술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생집, 술집에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인이겠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당연히 다른 여인이죠. 다른 여인, 기생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요거 1번으로 잡고요. 2번 하나 더 해볼까요? 시적 화자 입장에서 이 다른 여인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어떠한 존재일까요? 네, 남편은 원망의 대상이지만 이것은 애정의 어떤 질투를 유발한 애정의 질투의 대상이다. 애정에 있어서 질투의 대상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애정에 있어서 지금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남편과 사랑을 경쟁해야 되니까. 나단 말가라고 해서 요거는 진짜 궁금하다기보다는 서리법이죠. 요것도 서리법. 자, 우리 이제 서리법 쓰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의 정당한 주장을 강조할 때도 쓰지만 자신의 어떤 정서가 맺혀 있을 때도 서리법을 써서 강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싸울 때 있잖아요.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응. 막 할 때 물어보잖아요. 나 잘했어. 이렇게 하면 싸움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건즉슨 너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사과해라. 이런 정도 의미 아닐까요? 네, 그런 정도죠. 서리법이 여기도 써있어. 나단 말가라고 하는 요 부분. 자, 다음에 꽃 피고 날 저물째. 꽃 피고 날이 저물어 갈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해서 꽃 피고 날 저문 거죠. 꽃 피고는 날 저무는 것은 놀기 좋은 시간이에요.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부재를 암시하는 거죠. 나가 있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바로 이렇게 할까요? 남편의 부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남편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결론 뭘로 이어집니까? 그거는 화살표 하나 더 위로 해서 화자의 처지는 독수공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독수공방, 빈 방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독수공방의 처지임을 암시하는 거죠. 근데 남편이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 백마 금편으로, 백마, 흰 말과 금채찍을 들고 나가요. 막 으까번쩍 꾸미는 거죠. 그래서 백마금편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게 꾸미는 거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입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건데, 자, 호사스러운 행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을 남편의 성격으로 좀 정리해 봅시다. 이때 남편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남편의 특징은 과시욕이라든가 허세가 있는 거죠. 허세 또는 과시욕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굉장히 가부장적이란 얘기죠. 옛날 우리 아버님이라는 존재들이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 좀 계셨나 봅니다. 자, 다음 보시죠. 자, 원근을 모르거니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모르겠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 하는 부분입니다. 자, 원근 가깝고 멀고예요. 멀고 가까운 걸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라고 해서 이것도 서리법, 계속해서 서리법이 많이 쓰이고 있죠. 한마디로 여기에서는 남편의 소식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 남편의 소식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소식을 알 수 없다, 모름 또는 알 수 없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 남편의 소식을 모름보다 알 수 없음으로 하면 이거 연결 포인트가 하나 있죠. 내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컨퍼런스, CF 바로 뭐다? 송민곡의 송민곡의 본사 두 번째 부분이죠. 본사 넘버 2 부분에서 보면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유사합니다. 본사 2에도 님에 대한 소식을 알고 싶은 거죠. 근데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이 가려서 님을 못 만나요. 남편의 소식을 알 수 없어. 님의 소식을 알 수 없어. 이 남편을 님으로 바꾸면 되죠. 남편의 님의 소식을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송민곡과 딱 들어맞는 부분이 본사 두 번째 백기를 알아보려고 하는 부분. 자, 계속해서 인연이 그처신들. 자, 됐나요? 자, 인연이 그처신들. 자, 인연을 끊으려고 한들에서 인연이 그처신들이 이게 화자의 현실이겠죠. 화자의 현실적인 처지가 인연이 끊어진 거예요. 끈떨어진 연처럼 된 거죠. 그래서 생각이야 없을 소냐 또 서리법이에요. 구구절절이 서리법이죠. 서리법을 통해서 항의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리운 마음 골고루 드러내고 있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님에 대한 생각, 그리움이겠죠. 그래서 이 생각은 여기에서 보면 님에 대한 그리움이 보고 싶음이 없을 것인가? 있어요. 보고 싶어요. 못난 남편이지만 내 남편이잖아. 나랑 같이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은 남편이니까 보고 싶었겠지. 자, 얼굴을 못 보거든, 남편의 모습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르렴은, 이거 관동별곡과 좀 비슷하죠? 뭐뭐 하거든, 그죠? 뭐뭐렴은 하는 요 부분은,
네, 관동별곡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그래서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지나 말지 정도의 의미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화자의 현실적인 처지는 바로 뭐다? 님의 부재죠. 그래서 옆으로 그냥 당겨서 같이 할게요. 자, 얼굴을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님의 부재고요. 네, 님의 부재고. 자, 그립기나 말은 그런데 님이 없지만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착한 거야, 사실은. 아무리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말은 좀 투박하게 하거나 그래도 마음씀은 있다라는 얘기죠. 아, 이런 여인들을 왜 한스럽게 했는지. 그죠? 남편 나쁜 놈. 자, 다음에 계속해 볼까요? 12대 길도 김샤라고 하는 건데, 자, 12대는 하루를 나타냅니다. 하루의 시간이 김도 김샤라고 해서 요거는 네, 기다림을 암시하는 거죠. 기다림을 암시하는 표현이다라고 본다면 그리우니까 기다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한자성어는 학수고대가 될 수가 있어요. 30날 지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죠. 네, 30날은 한 달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있고 한 달도 여기 반복되지만 좀 써볼게요. 네, 하루와 한 달이 지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이 암시가 되고 있고 이 기다림과 함께 외로움이 심화되는 거죠. 외로움의 심화. 아마 요즘으로 치자면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하루가 한 달이 지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어지는 내용은 네, 옥창의 심간 매화인데, 자, 요 매화죠. 요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몇 번이나 피어서 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의미는 요거는 네, 화자의 심리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화자의 심리가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는 거죠. 화자의 심리, 오매불망이라고 하는 그리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다림이겠죠. 앞에서 이어졌던 기다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음 두 번째, 남편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네, 집 나간 지 오래됐다는 얘기죠. 네, 집 나간 지 오래됐다라는 의미로서 요거는 당연히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화자의 정서도 나타낼 수도 있고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남편이 집 나간 지 오래됐다라는 의미죠. 다음 계속해서 이제 겨울로 오네요. 네, 매화라고 하는 것은 봄인데, 자, 여기 겨울도 있고, 자, 매화는 참고로 시간의 흐름에서 봄이에요. 네, 요렇게 1번 잡아볼까요? 자, 두 번째는 겨울이 나타나네요. 네, 두 번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여름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죠. 네, 세 번째라서 계절의 흐름이 부분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겨울밤 차고 찬재, 촉각적인 의미죠. 자체는 섞어치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적 화자의 애상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자체는 섞어치고라고 해서, 자, 차고 찬재라고 하는 것, 차가움의 이미지, 촉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내면 심리를 암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자체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추운 거죠. 섞어치고. 다음 여름날이 길고질 때, 자, 구잔비가 내리고 있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체 눈과 구잔비라고 하는 것은 심리 암시에다가 여기 자체는 계절감도 나타내네요. 네, 계절감도 나타내네요. 그럼 저 매화도 당연히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 자, 구잔비도 역시 구질구질한 비 계절감인데, 구잔비가 어디에서도 나왔죠? 얘는 송민곡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참고해서 송민곡에서도 구잔비가 나왔는데, 송민곡에서 이 구잔비가 뭡니까? 적극적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감녀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선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봄, 겨울, 여름
다시 또 봄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계절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요? 남편이 집 나간 지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앞에 서 있는 거. 남편이 집 나간 지 오래됐음을 독수 공방하는 처지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자, 계절의 흐름은 결국은 시적 화자의 처지죠. 네, 독수 공방의 처지도 나타내고 있다. 독수 공방의 처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삼춘화류 호시절에 봄이 3개죠. 초봄, 늦봄까지 해서 꽃 피는 봄에 꽃 피는 봄에 그 아름다운 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자, 경치를 보아도 아무런 생각이 없답니다. 자, 경치를 보아도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경치를 봐도 아무 생각이 없다. 이거는 어떤 그 세상에 관심이 없다라는 내용이죠. 세상의 흐름에 즐거움에 관심이 없다라는 건데 세상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남편과 같이 있는 즐거움이 없는 건데 자, 요건가요? 두 번째는 좀 참고 좀 합시다. 요거 청산별곡에 보면 청산별곡 7년입니다. 청산별곡 7년. 아이고, 청산별곡 7년을 얘기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사슴이 짐대에 올라셔 해금을 혀고를 들어라 라고 하는데 듣기는 듣지만 바라보거나 즐기지는 않죠. 이 청산별곡 요 7년에서의 화자는 속세와 떨어져 있고요. 속세와 떨어져 있으면서 소리는 듣지만 구경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자는 속세와 떨어져 있지만 속세에 관심이 없는 거야. 속세에 관심이 없는 것과 유사성이 있는 걸로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작품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아무리 아름다운 시절이 와도 내가 관심이 없어요. 자, 다음에 또 가을이 또 찾아오네요. 계절의 흐름 이어진다라고 그랬죠.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상해 울제라고 하는 요 부분입니다. 어이구, 그렇죠? 그래서 가을달에 가을에 밤에 달이 내 방에 들어오고 하는 정도의 의미인데 자, 이 부분인가요? 실솔이요. 실솔은 귀뚜라미입니다. 보일러 회사로 유명한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솔 네모칸 치고 실솔이 귀뚜라미가 침상, 내 거처에서 슬피 울제에서 요거는 객관적 상감물이죠. 객관적 상감물입니다. 어떠한 감정의 객관적 상감물일까요? 슬픔과 한이겠습니다. 슬픔에 관련된 객관적 상감물이죠. 긴 한숨을 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죠. 속절없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에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슬픔의 정서를 암시하는 거고. 그래서 이 눈물 때문에 이 실수를 감정이입으로 해석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뒤를 보니까 속절없이 햇만 많다, 생각만 많다라고 하는 건데 이 햇만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이 몹시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많은 거죠. 잡다한 생각, 남편 어디 있는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등등의 내적 갈등이 몹시 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시야. 죽기도 어렵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넘어가서 보니까 여기 자 실소리 객관적 상감물 또는 요 눈물을 슬픔으로 보면 요거 또는 감정이입이라고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하니까 감정이입이든 객관적 상감이든 시적 화제 정서와 관련이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속절없이 네 햇만 많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 좀 칸이 넓으니까 여기서 이제 좀 정리하면, 앞에서도 계절의 흐름을 얘기했죠. 네, 계절의 흐름에 따른 네, 화자의 정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해요. 화자의 정서 변화, 내적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거죠. 내적 갈등이 더 심화되는 뭡니까? 정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화자의 정서는 네, 그리움과 기다림이에요. 그리움만 쌓이네, 뭐 이런 거겠죠.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서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또는 외로움의 정서가 있는 거죠. 죽기도 어려우시다. 죽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괴로움이 크다라는 얘기고요. 이거 마음속으로 이해하면 돼요. 괴로움이 컸고, 도로혀 풀체니,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풀어 헤쳐보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뭔가 좀 생각이 바뀌나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어찌할 것인가 라고 해서 생각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 화자의 태도 변화죠. 네, 화자의 변화가 암시되고 있는데, 자, 화자의 변화가 암시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시상 전환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좀 맞닥뜨리네요. 자, 됐나요? 그러나 또 결국은 님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화자의 어떤 정서 변화, 심정 변화가 잠시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청등을 돌려놓고 해서 청등은 외로움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청등, 외로움의 상징물. 자, 녹기금을 빈자자, 녹기금, 검은고죠. 네, 검은고를 비스듬히 끼고 앉아서, 연주 잘하시나 보죠. 요즘으로 치면 걸그룹. 그죠? 우리 허나설원 누님. 자, 병년화 한곡조라고 되어 있는데, 검은고의 어떤 악곡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병년화라고 하는 것은 검은고에 관련된, 네, 악곡명인데, 자, 시름조차 섞어 타니, 시름에 섞여, 이 괴로운 마음에 섞어서 타니, 이제 예술적 경제 들어가나요? 자, 소상야우의 대소리 섰떠난다. 소상강 밤빛 대나무 소리가 함께 나는 듯하구나 라고 해서, 자, 소상야우, 비입니다. 네, 요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대소리에서, 네, 대나무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대나무 소리라고 되어 있죠. 함께 나는 듯. 애상감이죠. 그래서 소상야우 대소리 섰떠난다 하는 부분에서 직유법도 있고요. 네, 이 직유법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슬픈 듯한 느낌, 애상감을 나타내요. 한마디로 슬픈 발라드를 부르면서 마음을 풀고 있는 거죠. 화표천년. 네, 묘 앞에 세우는 망주석이라고 합니다. 자, 묘 앞에 세우는 망주석에, 그죠? 망주석에, 네, 천년의 벼락이 운이 난다 해서 벼락인가요? 오케이, 구슬픈 거죠. 그래서 벼락, 네모칸 쳐봅시다. 벼락, 이별한 학이죠. 그래서 요거 별표 쳐놓고 쭉 해서 운이 난다 하는 거니까 요거 슬픔의 정서가 나타나요. 울고 다니는 듯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벼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별한 학입니다. 네, 이별한 학인데, 이 이별한 학은 누구를 가리킨다? 네, 화자를 상징합니다. 화자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서가 담겼다. 이별을 하는 거니까, 네, 울고 가는 거니까 슬픔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감정이입의 소재로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네, 뭡니까? 우는 것을 감정으로 해석 안 해주면, 또는 객관적 상관물로 문제가 설정이 될 수도 있는데, 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네, 슬픔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감정이입의 소재가 또 있습니다. 객관적 상관물이라든가 감정이입의 소재가 좀 많이 쓰이고 있죠. 예, 그 마음이야. 그죠?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향해서 갑니다. 옥수에 타는 수단 옛솔에 있다마나, 네, 섬섬옥수의 줄임말이에요. 고운 손에
검은고 연주하는 솜씨가 옛날 왕년의 솜씨가 있다는 내용이죠. 옛날의 솜씨가 있다마나 해서 청각적인 의미죠. 부용장이 적막하니 네 귀에 들릴소니 해서 부용장, 시적 화자가 있는 공인데 내 적막이죠. 이것이 화자의 처지이자 현실일 겁니다. 적막한 거죠. 바로 외로움과 독수공방의 처지는 계속되고 있어요. 아자 하고 힘내서 검은고를 연주했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 나 혼자밖에 없어. 그죠? 네 귀에 들릴소니 누구의 귀에 들릴 것인가? 그래서 간장이 구곡대야라고 하는 것은 내 시름 쌓인 마음속이라는 뜻입니다. 요게 1번이에요. 간장이 구곡대야라고 하는 것인데, 자, 구비구비 끊쳤세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한자 서거는 구곡간장. 요거를 구곡간장 또는 구절양장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구불구불구불한 양의 창자와 같이 복잡한 내면 심리죠. 밑으로 쓰기가 좀 그래서 여기 좀 지우고 그러나 한번 써보겠습니다. 구절양자인데 이건 뭡니까? 화자의 내적 갈등을 나타내는 거죠. 화자의 내적 갈등. 이거는 복잡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외롭고 힘들고 남편 그립고 한 복잡한 심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차라리 잠을 들어 하는 부분인가요? 꿈이나 보려 하니 해서 꿈에 님을 보려고 했는데, 자,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뭡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컨퍼런스 해볼까요? 참고해볼까요? 송민곡에서는 님을 만나게 하는 님의 만남의 매개체, 일시적이죠? 님의 만남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꿈에 님을 만나잖아요. 송민곡에서는. 그런데 시적 화자는 님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나요. 간절한 그림이죠. 규원가에서는 님을 못 만나죠. 님을 못 만나요. 단순히 그리움의 의미만 담고 있어요. 그리움만 있는 거지 실제로 꿈에서 님을 만나지 못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넘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바람에 디난 잎과 하강적인 이미지죠. 아이고, 너무 많이 올라갔나요? 그래서 바람에 떨어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계속해서 다른 자연물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디는 잎, 하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슬픈 듯한 느낌, 애상감을 느끼게 하고요. 그 다음에 풀 속에 오는 짐승입니다. 짐승은 별표. 자, 요거는 감정이입의 소재입니다. 감정이입 또는 객관적 상감물도 괜찮아요. 풀 속에서 오는 짐승이. 근데 자, 부는 잎이에요. 그래서 잎과 짐승 요거죠. 요 두 개는 이렇게 애상감도 나타내고 감정이입도 나타내는데 결국은 얘네들 모두가 뭐를 나타냅니까? 시적 화자가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님과의 만남, 꿈이겠죠? 꿈의 방해물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방해물의 역할을 하는 걸 또 참고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관련된 참고 작품은 송민곡의 구름, 안개, 바람, 물결, 그 다음에 오전된 개성, 방증맞은 다구름 소리 요 5가지가 있어요. 송민곡에는 저 5가지가 시적 화자 님의 만남을 방해하는 상징물로 쓰인다. 아마 규원가하고 송민곡하고 연결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어난다 라고 하는 건데 바로 요것이 방해물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다시 하고 잠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방해물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죠.
방해물의 이미지. 깨우는가라고 하는 깨어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서리법이에요. 예, 계속해서 서리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 자, 천상의 하늘 세계의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가 막혔어도 해서 여기 은하수죠. 립과 짐승도 있지만 요 은하수도 별표 2개 때릴까요? 만남의 방해물이죠. 시적화자 남편이 만나는 만남의 방해물의 대표 주자가 바로 은하수에서 립, 짐승, 은하수 요 세 가지가 방해물의 이미지로 쓰여요. 송민곡과 강력하게 연결해서 문제 물어보기 좋아요. 자, 음력 7월 7서, 음력 7월 7일 날 1년 1도, 1년에 한 번씩 도달해서, 한 번씩 만나서, 그 만나는 날을 실기치 아니거든 해서 얘네들은 1년에 한 번씩은 만난답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실기치 아니거든 하는 거죠. 이거는 첫 번째 전설을 차용하고 있죠. 전설 뭡니까? 견우, 직녀, 설화를 차용하고 있는데 이 빌려 쓴 이유가 바로 뭐다? 만남이죠. 전설 속의 인물도 1년에 한 번씩은 만난다 해서 만남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어떤 부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남편이 날 만나러 오지도 않아. 1년에 한 번씩 집에 와야 될 거 아니야. 1년에 한 번씩도 안 와. 와, 완전 그죠? 네, 그렇죠. 이런 도구 베이비. 그죠? 네, 해석은 여러분들과 남편은 도구 베이비. 자, 다음 넘어가서 자, 요 정도인가요? 그래서 우리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 가력가인데 여기 방해물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립, 짐생, 잠 깨우는 것, 그 다음 은하수 또 있어요. 자, 무슨 약수 가력가인데에서 세모치고 요것도 별표 2개, 은하수도 방해물인데 이 약수도 만남의 방해물이죠. 그래서 번호 좀 쓸까요? 만남의 방해물 너무 포가 돼요. 이 약수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죽으면 저승으로 가는데 그 귀신들도 너무너무 무게가 무거워서 빠진다라고 하는 전설 속의 강, 상상 속의 강입니다. 그래서 이별의 강, 저승으로 가는 강이죠. 약수 가력가인데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그쳤는거에서 소식조차 그쳤는가 해서 이것도 서리법을 통해서 남편의 부재가 나타나요. 남편이 찾아오지 않아요. 남편의 부재가 오래됐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이렇게 있는데 난간에 비껴서서 난간에 비스듬히 앉거나 서서 뭐를 합니까? 난간에 비스듬히 서서 자, 님 계신데 바라보니 그리움이죠? 네, 그리움의 정서예요. 님 계신데 바라보니 초론한 맺혀 있고 풀의 잎슬이죠. 풀에 맺힌 이슬은 풀의 이슬은 맺혀 있고 모은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에서 초록, 모은 둘 다 뭡니까? 애상감을 나타내는 소재죠. 애상감을 유발하는 소재입니다. 이 애상감을 유발한다는 건 시적 화제의 내면과 좀 비슷하죠. 애상감을 유발하는 배경적인 요소에 해당이 되죠. 자, 다음 마지막 한 컷이 좀 남아있나요? 네, 한 장면이 좀 남아있네요. 그래서 규원과 자, 중림 푸른 곳에 대나무 숲 푸른 곳에서 새소리는 더욱 슬게 들리는구나 해서 새소리 네모칸 칠까요? 별표 치고 요거 감정이입의 소재입니다. 왜? 서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시적 화제의 정서를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시. 시적 화제의 정서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세상에 서로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세상에 서러운 사람들이 많지만
박명한 홍안이야. 자, 박명한 홍안. 자신에 대한 거죠. 홍안은 미인의 얼굴이에요. 그래도 우리 시적화자 안 죽었습니다. 예, 자신에 대한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박복한 거죠. 네, 박복한. 운명이 기구한. 이 정도의 의미죠. 날 같아니 또 있을까라고 해서 여기 또 서리법을 통해서 세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죠. 네, 서리법.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비교법을 쓰고 있죠. 네, 비교법을 써서 자신의 어떤 외로운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님의 지위로 여기는 별표 마지막 행은 점체다 별표 2개 쳐야 됩니다. 아니 3개 쳐도 됩니다. 이 님의 지위로 해서 님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님에 대한 원망을 님에 대한 원망을 직접 제시하고 있죠. 님에 대한 원망을 직접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 첫 번째 송민곡하고는 차이점이에요. 송민곡하고는 다르다. 차이점에 해당이 되는데 송민곡은 뭐를 합니까? 송민곡 자체는 자책을 하고 있어요. 자책을 하고 있고 님에 대한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엉뚱하게 틀어서 3인곡을 만약에 갖다 쓰면 송강정천이다. 송강정천의 작품에 둘 다 이건 공통점이 되는 거죠. 이 공통점인데 이 3인곡에서는 뭐를 하고 있느냐? 자, 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어요. 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하나 더 붙일까요? 우리 학습활동 같은데 잘 붙죠? 가실이라고 하는 고려가에서 보면 이것도 공통점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도 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작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살똥말똥하여라. 살지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님에 대한 원망. 규원가였습니다. 마무리할게요.